자, 우선은 지금 문제에서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해서 1부터 6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가나다라고 하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자,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서로 더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진행을 할 건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라고 하는 겉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1 또는 어떻게 5가 나온다는 건데 나름의 조건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치역 자체가 1과 5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가정을 하기를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편의상 f의 a라고 한 녀석이 1이고 그 다음에 f의 b라고 한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5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서 쓸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 나라고 하는 조건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f의 2라고 한 녀석이 1인 경우 또는 지금 어떻게 F의 4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5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풀이 선상에서 제가 아까 돌아다녀 봤더니 이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풀이에서 얘가 성립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성립을 하는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다라고 하는 조건은 되게 특이하게 등호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특이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네모칸 박스를 딱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녀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F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의 4라고 하는 녀석과 F에 다시 G의 5라고 하는 녀석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결국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값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F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니까 서로 간에 같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 건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G의 4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제가 편의상 A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F의 4라고 하는 녀석이 A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편의상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B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G의 5라고 하는 녀석을. 자, 그러면 결국에 F 자체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니까 이 A라고 하는 녀석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B라고 하는 녀석이랑 서로 달라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함수값 자체는 서로 같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G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그리고 어떻게 G의 4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G의 3과 G의 4가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등호에 대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입니다. 틀리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이 A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B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A라고 한 녀석과 B라고 한 녀석을 각각을 집어넣었을 때 치역 자체가 1과 5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또는 B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G의 4라고 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하게 되면 G의 3이라고 한 녀석은 B가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G의 4보다는 어떻게 G의 5라고 한 녀석이 어떻게 더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 B라고 한 녀석 자체가 이 녀석이 더 크니까 어떻게 이 녀석은 B라고 분명히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값을 절대로 가질 수는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A랑 B라고 한 녀석의 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G의 3 자체가 B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아, 얘는 A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전개 방식에서 지금 보는 바가 지금 우리가 착안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G의 1이라고 한 녀석과 G의 2라고 한 녀석, 그리고 G의 3이라고 한 녀석, 그리고 G의 4라고 한 녀석이 동일하게 어떻게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G의 5라고 한 녀석과 그리고 G의 6이라고 한 녀석의 값 자체가 서로 어떻게 같아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카테고리를 총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F의 2라고 한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이다라고 해서 이 녀석을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하기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F의 A라고 한 녀석은 1이고 F의 B라고 한 녀석은 5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상 얘가 1이 나왔다는 것은 A가 결국에는 어떻게 2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합성을 했을 때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따져줘야 되니까 f의 2라고 한 녀석의 값이랑 그리고 지금 보는 바지 2라고 하는 값을 서로 비교 판단을 한번 해볼 건데 이유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 x라고 한 녀석 x가 서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x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x에서의 값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이때에는 f의 2 자체가 1이라고 했으니까 2가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고 만일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f에다가 다시 g라고 한 녀석의 2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결국엔 얘는 뭐가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이 녀석이 더 크니까 당연히 5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의 5가 지금 어떻게 합성을 했을 때 5이기는 하지만 G2라고 한 녀석은 상수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 G2라고 한 녀석은 역시나 어떻게 여기에서 B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A와 B라고 한 선택지 선상에서 G의 2가 지금 B가 나왔다라는 그 말은 즉슨 G의 1이라고 한 녀석과 G의 2라고 한 녀석 그리고 G의 3이라고 한 녀석 그리고 G의 4라고 한 녀석 얘 자체가 결국에는 B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 어떻게 G의 5라고 한 녀석과 그리고 G의 6이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값 자체를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잠깐만 2가 지금 어떻게 G의 2가 B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G의 2라고 한 녀석은 지금 B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F의 B라고 한 녀석은 역시나 어떻게 5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선 좀 저도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G의 2가 지금 B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B라고 하는 녀석이 A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라고 한 녀석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B가 결국에 2보다 작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B라고 한 녀석은 역시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GX라고 한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X에서 X로의 함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B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녀석은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 A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2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떻게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볼 거냐면 자, F에다가 다시 어떻게 G에 그 다음에 G에 뭐라고 할까? 1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F의 G의 1이라고 했는데 G의 1이라고 한 녀석은 B라고 했으니까 F의 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5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5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얘가 성립을 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F의 지금 어떻게 1이라고 한 녀석이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F의 1이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절대 1보다 작은 값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기억에서 나온 내용은 어떻게 모순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름 좀 따져줄 게 정말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F의 4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 F의 4가 이번에는 어떻게 5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편하게 이렇게 갈게요. 4라고 한 녀석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B가 4가 되는 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F의 4라고 한 녀석과 4를 서로 비교를 할 건데 이번에는 얘가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F에다가 G에 지금 보는 바지 4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이 녀석은 결국엔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얘가 1이 나왔다라는 것은 G의 4라고 한 녀석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A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G의 1이라고 한 녀석과 그 다음에 G의 2라고 한 녀석 그리고 G의 3이라고 한 녀석 그리고 어떻게 G의 4
얘네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A 값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G의 5라고 하는 녀석과 그리고 G의 6이라고 하는 녀석은 역시나 어떻게 B의 값을 갖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4라고 했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B보다는 작은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B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여기에서 4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A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4보다 작은데 그때의 A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될 수 있어? 1, 2, 3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 건데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F에다가 1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G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요 녀석은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얘가 A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 밑에다 쓸게요. F에다가 다시 어떻게 G에 2라고 한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1이 나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G의 1이라고 한 녀석과 G의 2라고 한 녀석이 서로 동일한 값에 해당이 되는 A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F에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G의 3이라고 한 녀석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1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논리전개 방식에서 모순점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 만일에 1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1이라고 한 녀석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F의 2라고 한 녀석 자체가 결국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F의 3이라고 한 녀석 자체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A라고 한 녀석을 집어넣기만 하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녀석 자체가 결국에는 F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모두 같다라고 했었지.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그러면 얘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잖아. 맞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A라고 한 녀석이 1, 2, 3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F의 1이라고 한 녀석은 역시나 역시나 이 녀석 1의 값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F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라고 한 녀석도 마찬가지로 1의 값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F의 3이라고 한 녀석도 마찬가지로 1의 값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여기가 지금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은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A에 해당이 되는데 이 A라고 한 녀석은 1, 2, 3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A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전체적인 함수값 자체는 1로 통일이 되어 있으므로 1, 2, 3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1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등호를 어떻게 만족을 시키려면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네들이 어떻게 1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1에 해당이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발생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이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녀석이 1에 해당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A값 자체는 1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우개로 좀 지우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 녀석이 1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이 녀석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F의 2라고 하는 녀석과 F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역시나 얘를 무조건 만족은 시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 어떻게 갈 거냐면 G의 5라고 하는 녀석과 6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F에 다시 어떻게 G의 5라고 하는 녀석 얘는요 지금 보시면요 얘가 4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F의 4가 되고요 F의 4라고 하는 녀석은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5 자체가 나오게 되려면 이 합성을 통해서 5가 나오게 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돼? F의 5라고 하는 녀석이 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맞아요? 두 번째, F에다가 지금 보는 바지 G의 6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 F에 어떻게? 얘도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5의 값이 나오게 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F의 6이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6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문제는 뭐냐면 얘 자체가 결국에는 1부터 6까지의 값을 갖는데
6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나 f의 4 자체는 또 5에 해당이 되고 1대1 대응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지.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따져줄 수가 있다는 소리냐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f의 1이라고 한 녀석이 1이다라고 했었죠. 아까 어디 있었냐? 지웠나? 자, 여기다 쓸게. f의 1이라고 한 녀석이 1. 맞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 녀석을 만족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지워 놓을게. 지우고서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아, 따지는 거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한번 봐봐. 여기서 f의 4라고 한 녀석은 이미 5라고 했고 그리고 f의 1이라고 한 녀석은 1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f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값들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3,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 3, 그 다음에 4, 5, 5, 6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아, 잠깐. 미안. f가 가질 수 있는 거는 4류. 왜냐면 5랑 1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f의 5라고 한 녀석, f의 6이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로 정리를 좀 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지금 2라고 한 녀석과 그리고 f의 3이라고 한 녀석을 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 6의 입장에서는 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수를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녀석 안에 2라고 한 녀석과 3이라고 한 녀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여기는 4와 6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2랑 4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는 3과 그 다음에 6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3이랑 6이라고 한 녀석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2라고 한 녀석이랑 4라고 한 녀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아, 아니지. 미안. 6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 4는 가능하겠죠. 3, 4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는 2와 6이 있으면 되겠죠. 2와 6. 그치? 2와 6. 이거는 가능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제가 뭐 편의상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지금 이쪽으로 가서요. 이 3이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배치를 하더라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크거나 같은 녀석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순서는 서로 어떻게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도 좀 지울게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f의 3이라고 한 녀석에다가 다시 곱하기 g의 3 그리고 어떻게 플러스 f의 5 그리고 g의 5 자, 그런데 g의 3이라고 한 녀석은 이쪽 카테고리니까 얘는 1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의 카테고리니까 결국엔 이 녀석은 4의 값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f의 3이라고 한 녀석과 그리고 어떻게 4 곱하기 f의 5라고 한 녀석 자,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논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f의 3이라고 한 녀석에서 지금 보면 이 4라고 한 녀석의 값 자체가 여기에 붙었으니까 최대값 자체를 가지려면 이 녀석의 크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보는 바가 같이 4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4이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최대한 작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4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2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2가 아니라 6이 나온다. 왜 나한테 지적을 안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 4, 16이니까 이 녀석이 22고요. 그리고 합하게 되면 어떻게 33이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에다가 별표시 총 5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f의 1의 값이 될 수 있는 9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가라고 하는 조건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서 이걸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데, 자 봅시다. 그래놓고선 지금 나라고 하는 조건 보니까 x 플러스 f의 x 플러스 그 다음에 f에 다시 f의 x가 있는데 이 녀석의 전체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x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f의 1이 될 수 있는 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거든. 자, 한번 보자.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어떻게 갈 거냐면 f의 a라고 하는 녀석이 a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f를 두 번을 어떻게 합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a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고 하는 요 조건에 어떻게 위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f의 a라고 한 녀석이 b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동시에 f의 b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a로 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x라고 한 녀석이 있고 y라고 하는 뭐 공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1, 2라고 한 녀석이 있고 여기 1, 2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1은 2로 가고 그리고 2는 1로 간다라는 형식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크로스의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도 안 되는 이유는 f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값을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결국에 이 녀석은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f의 b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다시 a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는 어떻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응 관계가. 근데 이게 마치 1, 2,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a라고 한 녀석이 있고 b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숫자가 있는데 이 a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다른 쪽에 있는 b, 그리고 어떻게 b라고 한 녀석은 그 반대쪽에 있는 a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랑 얘가 쌍을 이루고 얘랑 얘가 어떻게 쌍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얘도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f의 a라고 한 녀석은 역시나 b에 해당이 되고 f의 b라고 한 녀석은 이번에는 어떻게 a로 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c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갔을 때 f에 다시 어떻게 f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결국엔 여기에서 a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지 b에 해당이 되고 f의 b라고 한 녀석은 c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f의 c. 그러면 결국에 이 안에 있는 두 번의 합성을 통해서는 x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 결국엔 지금 보는 바지 최종적으로 이 녀석은 어떻게 동일하게 a가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세 가지 세트로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녀석을 한 세트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맞아?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 9개의 숫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말이야 이 9개의 숫자를 3개의 묶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될까? 우선 3개의 묶음으로는 나와야 돼. 무슨 뜻이냐면 여기 A라고 한 녀석이 있고 여기 B라고 한 녀석이 있고 여기 C라고 한 녀석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했는데 A는 B로 가면 되는 거고 B는 C로 가면 되는 거고 C는 A로 가면 된다라는 소리니까 이 묶음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9개의 숫자를 어떻게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녀석이야.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x를 a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에다가 다시 더하기 f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에다가 f에 다시 f의 a가 이렇게 온다는 소리가 돼.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지 b였고 그리고 어떻게 f의 b는 c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요 녀석은 c야. 요 녀석은 b야. 요 녀석은 그냥 a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체가 결국엔 어떻게 일정한 수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냐면 우선은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까지의 전체 총합은 45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45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으로 나눠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 15개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이런 식의 묶음을 세 묶음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지?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한 묶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A, B, C 자체의 합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묶음 안에서의 값들이 모두 일정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전체 합을 산술적으로 3으로 그냥 평균치를 내버리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15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F의 1이라고 한 녀석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논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묶음을 세 묶음으로 만드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있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1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 하나,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낼 수 있어? 4를 한번 더해봐. 5니까 15는 만들어낼 수 없고 6을 한번 더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7이니까 8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1, 6 어떻게? 8이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만 있겠습니까? 또 하나, 1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7을 더하게 되면 뭡니까? 8이 있으면 되는데 7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한 녀석이랑 5를 같이 했었나? 안 했었어? 그러면 1이라고 한 녀석이랑 5를 한번 해볼래? 그러면 6이고 그리고 그렇지 9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5고 그 다음에 9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빼고 여기서 하나를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어떻게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결국에 F의 1이라고 한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6이라고 한 녀석, 8이라고 한 녀석, 5라고 한 녀석, 9라고 한 녀석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1은 1 자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6 더하기 8 더하기 그 다음에 5 더하기 9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15고 20이고 그 다음에 28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이 논리는 워낙에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논리에 해당이 되니까 꼭 알고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건 또 뭐요? 자,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거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랑 동일한 말은 무슨 뜻이죠?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G의 X1이라고 한 녀석이 지금 어떻게? G의 X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그 앞에는 X1이 X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라고 하는 조건을 갈 건데 4에서는 F의 1에다가 F의 지금 보는 것이 3 그리고 F의 5. 자, 이 녀석의 세 개의 곱이 6이다라고 되어 있고 F의 2라고 한 녀석과 그 다음에 어떻게 F의 4를 서로 더했더니 얘는 2 곱하기에 G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F랑 G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라고 하는 함수의 가지수와 그 다음에 G의 함수의 가지수를 서로 어떻게 해요? 대응을 시키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진행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만만한 것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집합 자체가 1부터 지금 5로 되어 있어. 그리고 G의 치역은 모든 원수의 합이 7이다라고 되어 있구나. 이걸 좀 써야겠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치역 자체도 지금 보는 바지 1부터 5를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자, 이쪽으로 가보자. 1, 3, 5라고 하는 녀석의 곱이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가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 2, 3이기만 하면 돼. 무엇이? F의 1, F의 3, F의 5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수가 어떻게 발생을 한다는 뜻이냐면 F의 1, F의 3, F의 5라고 하는 녀석이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 서로 달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가지수를 셀 때 f의 1이라고 한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 얘가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어떻게? 두 가지가 되겠고,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보면 f의 1이 1이다라고 하게 되면 f의 3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2 또는 3을 가져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2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한 가지는 자동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엔 지금 어떻게 돼? 이 녀석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 총 6가지가 우선 나와요. 여기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1, 2, 3을 가졌으니까 f의 2라고 한 녀석과 f의 5라고 한 녀석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4 또는 어떻게 5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서로 다르게. 근데 합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얘는 9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가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f의 2가 가질 수 있는 거 두 가지, 얘는 한 가지가 된다라고 해서 결국엔 두 가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f의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6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서로 곱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는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맞아?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 얘가 9다라고 하게 되면 1을 좌변으로 옮겨버리면 G의 4라고 한 녀석은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4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G의 4라고 한 녀석은 4라고 했는데 전체 치역의 총 합은 7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어떻게 될까? 1, 그 다음에 치역 자체가 1, 2, 4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녀석, 그렇지, 3이랑 어떻게 4를 갖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2, 3, 4, 그 다음에 5가 있고 1, 2, 3, 4, 5야. 자, G의 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4는 4로 가. 그리고 어떻게 1이라고 한 녀석, 2라고 한 녀석, 4라고 한 녀석의 대응이 되어야 돼. 그런데 나라고 한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x의 1이 x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의 함수값도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5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4로 갈 수밖에 없어. 맞아? 그리고 1이라고 한 녀석은 절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 맞아? 왜냐하면 만일에 얘가 2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1에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 순서가 어떻게 엇갈리게 되니까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2라고 한 녀석과 3이라고 한 녀석이 결국에는 1, 2, 4에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2와 3을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에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 거야. 얘는 1이고 얘는 어떻게 2로 가면 되겠죠. 2는 무조건 있어야 돼. 맞아? 그리고 여기 2가 있고 이 녀석이 2가 돼도 상관은 없겠지. 맞아? 그 다음에 2가 3으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은 4로 갈 수 있겠다. 될까요? 그래서 총 3가지밖에 없어. 맞아?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 두 번째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1, 2, 3, 4, 5고요.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지금 여기에서 3이랑 4에만 대응이 돼야 한다라고 했고 4는 4로 가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맞습니까? 1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3으로 가야 됩니다. 4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라고 한 녀석이랑 3이라고 한 녀석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이 녀석 2, 뭐라고 할까? 2, 2. 그 다음에 미안하다. 내가 또 헷갈려. 2, 3 이렇게 쓰죠. 2, 3. 그런데 2, 3이 3,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2, 3이 3, 4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4, 4로 가면 되겠다.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총 몇 가지야? 3가지.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구한 게 3가지.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총 6가지가 되겠지.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6가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을 서로 곱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72가지가 답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문제가 가장 어렵기는 했었으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제가 빈출이 훨씬 많이 되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